안녕하세요. 경기기계공학고등학교 교사 성원경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논리회로 세 번째 시간 메모리의 개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는 영화인데요. 선생님도 여러분들처럼 고등학생 때 이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주인공 정우성과 그 다음에 여주인공 손예진이 서로 사랑을 하는데요. 이 손예진 여주인공이 매일 기억을 잃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사랑하는 아주 달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여주인공에게 어떤 점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죠? 그렇죠. 매일매일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이 메모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이렇듯 서로 사랑에도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우리 디지털 시스템에서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메모리의 종류와 특징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어떤 시스템 안에서 디지털 시스템 안에서 메모리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수업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수업에 나가기 앞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지겹다. 아날로그, 디지털, 연속적인 표현, 불연속적인 표현. 거의 이 정도면은 세뇌 수준이죠. 매 수업 시간마다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디지털 시스템의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웠었죠. 편리성과 정확성과 경제성이 있다고 했고, 단점에는 신호 변환기가 따로 필요하다는 게 디지털 시스템의 단점과 장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본격적인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이 시스템에 대한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퓨터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일단 그 전에 요걸 한번 살펴볼까요?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계속 세뇌처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시스템이란 뭐라고요? 입력과 출력이 있고 가운데 프로세싱이 있는 그 과정이 시스템이라고요. 입력과 출력 그리고 그 과정, 입력과 출력에 대한 그 과정. 그 다음에 출력이 다시 입력에서 피드백해서 입력을 다시 제어해주면은 그건 또 이제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시스템의 포인트는 입력과 출력입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입력 장치들이 있어요? 그렇죠. 마우스와 키보드 장치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출력 장치가 있어요? 모니터와 프린터기가 출력 장치로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배틀그라운드 해보셨습니까? 다들 치킨 좀 잘 먹는다고요? 예, 그 배틀그라운드를 할 때 어때요? 캐릭터를 내가 키보드 키를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누르면은 어떻게 해요? 이 모니터 내에서 오른쪽으로 확 가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라는 입력 명령을 내리면은 이 CPU 또 그래픽 카드와 함께 중앙 처리 장치가 그렇게 명령을 수행하면은 그 모니터에서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시스템, 이 입력 출력 말고도 메모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일단 사전적인 정의는 여기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를 저장하고 유지하고 다시 불러내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 정보를 저장하고 유지하고 다시 불러낸다고? 느낌이 아리까리한데 한번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잡한 이 관계도는 뭔가요? 좀 복잡해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해석을 해보죠. 입력장치, 출력장치 말했습니다. 입력장치, 출력장치. 요거를 펜으로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입력장치, 그 다음에 또 출력장치는 기존에 했었죠. 그 다음에 입력장치가 이 파란 색깔, 하늘 색깔 선을 타고 어디로 가요? 여기. 주기억 장치로 가네요.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는 램이라고 여기 써있네요. 주기억 장치 램. 그래서 램에는 뭐가 있어요? 입력 장소와 프로그램 기억 장소와 작업 장소와 출력 장소가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 램은 뭐랑 소통해요? 제어 장치랑 연산 장치랑 어떤 관계도를 맺고 있고 또 램은 동시에 보조 기억 장치로부터 또 입력을 또 뭔가를 받고 있고 입력 장치로부터도 입력을 그러니까 두 군데서 입력을 받는 거죠. 입력 장치, 보조 기억 장치. 그 다음에 출력은 어떻게 돼? 출력 장치에도 주지만 또 보조 기억 장치에 다시 출력을 하네요. 또 중간에 연산 장치와 제어 장치와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려요.
명령을 내려. 여기서 입력, 마우스와 키보드로 명령을 내리면은 그 명령을 내린 것을 어떻게 작업을 해가지고 모니터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이 주기억 장치에서 하는 거예요. 작업. 그래서 작업 장소가 있죠. 이 작업 장소가 중요해요. 별표가 좀 이상해. 이 작업 장소, 근데 이 작업을 할 때 얘네들이 어떤 순서가, 여러분 키보드랑 마우스 동시에 누르면 누가 먼저 할 거예요? 먼저 들어온 놈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 그게 바로 제어 장치라고 볼 수 있고요. 연산 장치는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키보드와 마우스 막 눌렀는데 그 누른 거에 대한 여기서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그 연산은 얘가 또 연산 CPU가 따로 해주는 거죠. CPU가. 여기는 주기억 장치는 이 작업 장소를 제공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존에 있는 데이터도 사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USB나 SSD에 있는 하드도 있어요. 하드에 있는 것들을 불러 들여와서 사용하고 다시 하드에다 다시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해주고. 그래서 이 주기억 장치는 어떤 연산을 수행하는 어떤 무대라고 보면 되나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 조립한 사람 다 램. 우리 막 램 막 친구네 집에 가서 막 램 뽑아서 막 우리 집에 나 뽑고 다시 꽂고 뭐 그런 비도덕한 짓을 하지는 않겠죠. 하여튼 여러분 램이 커지면 커질수록 컴퓨터가 뭐 쾌적해지고 빨라진다고 하죠. 왜? 이런 작업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뭔가 컴퓨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주기억 장치 램이다.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는 이게 어떤 작업에 대한 무대가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다시 보내주고 입력과 함께 보내주고 다시 출력과 함께 저장해주는 보조기억 장치, 하드나 SSD나 USB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나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계속해서 또 설명을 해줄 거예요.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억 장치는 내부 기억 장치라고도 부르며 외부의 입력 장치를 통해 들어오는 프로그램이나 뭐 그렇게 써 있는데요. 또 보조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를 보조해주는 외부 기억 장치, SSD, 선생님 방금 설명한 거죠. USB, DVD 이런 게 있다. 주기억 장치보다는 큰 용량을 가진다. 보조기억 장치가. 그 다음에 기록하거나 판독하거나 속도가 느리다. 주기억 장치는 반도체 메모리 소재를 사용하는 주기억 장치는 크게 롬과 램이 있다. 뭐 있는데 뭐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그렇구나 한번 넘어가고 한번 실질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한번 스토리텔링을 꾸며봤습니다. 여러분 레스토랑에 갑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오믈렛 하나만 주세요. 오믈렛을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셰프가 여기 라따뚜이 셰프인데 냉장고에서 꺼내죠. 오믈렛, 계란, 아니면 뭐 케찹 이렇게 꺼내서 요리를 하죠. 어디 위에서 요리를? 도마 위에서 그래서 요리를 하죠. 도마 위에서 요리를 하고 그다음에 요리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믈렛 가져갔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단순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컴퓨터 디지털 시스템으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문하는 것은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요리 주문하는 것은 다양한 입출력 장치, 마우스를 누르고 키보드를 타닥 치는 것이 요리 주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냉장고에서 계란과 케찹을 꺼내오는 건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냉장고 보조기억 장치라고 봐서 SSD, 하드, USB에서 기존에 있던 파일들을 꺼내오는 것이 바로 냉장고의 역할, 보조기억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요리사는 뭘까요? 요리사. 딱 꺼내서 막 이렇게 가공하는 그런 역할, 데이터를 서로 가공하는 역할, CPU, 중앙 처리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럼 도마는 뭘까? 도마 위에서 어때? 요리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서로 가공되는 공간이니까 무슨 기억 장치? 보조야, 주야. 그렇죠. 주기억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램. 그 다음에 요리가 나왔습니다. 요리 맛있게 드세요 할 때 그 요리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출력 장치. 모니터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연산을 수행했어. 한번 봐. 이렇게 하는 그 모니터나 아니면은 프린터기가 이 요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련의 하나의 스토리, 요리에 대한 그 스토리를 한번 컴퓨터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봤는데요. 이러한 메모리는 또 이렇게 계층적으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위로 갈수록 빠르고 비싸, 밑으로 갈수록 느리고 싸. 그래서 맨 아래 하층에 뭐가 있어요? 보조기억 장치가 있죠. 보조기억 장치, USB 메모리, 하드디스크, DVD 같은 보조기억 장치가
가 있고, 그 다음 여기는 다 주기억 장치입니다. 여기는 다 주기억 장치인데, 주기억 장치 대표적으로 뭐 D램, S램, 레지스터.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S램 같은 경우 캐시 메모리라고 하고, 레지스터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CPU 근처에 갖다 놔요. CPU 근처에 놔가지고 바로바로 CPU가 빠르게 정말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거는 주기억 D램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꽂아서 쓰는 램 있잖아요. 꽂아서 이렇게 초콜릿 칩 같이 생긴 거 꽂아서 쓰는 게 보통 D램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이게 또 복잡해 보이는 또 이렇게 마인드맵을 가져왔는데, 한번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억 장치는 이 내부 기억 장치와 외부 기억 장치로 나뉘는데, 외부 기억 장치와 내부 기억 장치로 나뉘는데, 이 내부 기억 장치는 아까 캐시 기억 장치, 아까 CPU 근처에 있는 속도가 빠른 캐시 기억 장치가 있고, 주기억 장치가 있다. 주기억 장치는 다시 자기 방막, 자기 코어, 뭐 이게 자성을 사용해서 하는 건데, 요즘은 거의 쓰지 않는다. 요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100%라 볼 수 있죠. 그래서 반도체를 많이 쓰는데, 반도체는 롬과 램이 있다. 이거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찍어줄 거예요. 롬과 램이 뭔지는. 그 다음에 외부 기억 장치에는 보조 기억 장치가 있는데, 보조 기억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순차 접근 방식과 직접 접근 방식이 있다. 자기 테이프? 이거 여러분, 순차 접근 자기 테이프 이거 본 적 있나요? 저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 자꾸 옛날 얘기해서 미안해요.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MP3가 없었어요. MP3가 없어서 어떤 마이마이라는 걸 들고 다녔는데 본 적이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이렇게